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마존 베이식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좀 무섭죠? 아마존 베이식스. 계속 아마존에 당할래. 네. 뭐 아마존 베이식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반대로 이게 뭔데 아마존에 당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얘기도 드릴 테니까. 음, 네. 아마존 베이식스 사실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고 좀 셀러를 위협하는 거라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저는 글로벌 셀링 해외 배송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기청, 그다음에 순천대학교, 경북대학교 등등의 정부 기관과 대학교 등등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온라인 수출 LOS 센터에 자문도 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 셀링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고요. 글로벌 스토어도 운영하고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글로벌 셀링으로 이베이, 아마존, 그다음 쇼피파이 등등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 수출 통관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어, 이베이, 아마존, 쇼피파이, 구글,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채널이라고 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의 마케팅 이런 걸 포함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 관련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네. 아마존 베이식 딱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요. 이걸로 얘기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상품을 막 찾다 보면 이런 상품들을 이미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아니면 상품 브랜드나 이런 거에 아마존 베이식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얘를 보면 판매자도 아마존, 식품도 아마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팔고 있는 상품인데, 근데 아마존 베이식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아마존이 직접 사입해서 판매하는 케이스인데, 첫 번째로 그냥 아마존이 솔드 바이 아마존, 쉽드 바이 아마존인 경우는 그냥 아마존이 사입해서 파는 케이스고요. 그건 남의 브랜드를 자기네가 대량 사입해서 파는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셀러 입장에선 답답한데, 근데 더한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존 베이식스. 이게 뭐냐면 아마존이 잘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이걸 OEM 생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마존 베이식스라고 하는 자기네 기본 로고를 박아서 그대로 그냥 상품을 생산시켜서 OEM 생산시켜서 싸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존이 하는 이 행위 중에 이거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아마존의 횡포입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엄청 잘 되면 아마존이 언제든지 갑자기 판매가 굉장히 잘 되는 상품을 저는 아주 잘 팔릴 것 같은 지금까지 얘 데이터 추세로 봤을 때 얘는 좀 아마존이 직접 OEM 생산시켜가지고 아마존 베이스로 하면 잘 팔릴 것 같으면 아마존이 OEM으로 생산시켜서 자기네가 생산시키니까 생산 원가가 낮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자기네 플랫폼 써서 파는 거니까 판매 가격도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최저가에 가깝게 해가지고 시장을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여태 잘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마존이 아마존 베이시스라고 하는 OEM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팝니다. 그러면 이미지에서 잘 보세요. 이거는 아예 상품의 아마존 베이스가 없긴 한데 얘도 이런 식으로 안 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요, 인형, 이런 메모리 카드, 배터리, 지금 식기, 관련된 거 전자제품도 만들고 하고요. 아마존이 다양한 곳에다가 잘 팔릴 것 같거나 잘 팔리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아마존 베이시스라고 해서 싸게 생산시켜서 싸게 판매합니다. 구매자들은 좋아합니다. 왜? 판매 가격이 내려가니까 아마존이 직접 해서 또 반품 프로세스도 쉽고 아마존이 직접 팔고 직접 배송하는 거니까 처리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은 환영하는데 판매자들 입장에선 미칠 노릇입니다. 근데 아마존이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신세계나 네, 롯데나 이런 곳에서 노브랜드 상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네, 비싼 걸 하죠. 근데 그 경우는 노브랜드라고 해버리는데 사실은 그런 대형 회사들도 사실 OEM 생산시켜 가지고 네,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이제 아마존 내 아마존 베이스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심한 거예요. 네, 아마존에서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근데 아무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뭐냐면 특허가 있거나 뭐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잘 팔릴 것 같은데 카피하기도 쉬운 상품, 그런 상품들을 OEM 생산해 가지고 싸게 팝니다. 외국에서 해외에서도 거대 기업이 이딴 짓 한다고 어, 그거에 비판하는 여론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마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합니다. 셀러인 내 입장에서 너무 잘 팔리면 또 고민입니다. 내 브랜드가 너무 잘 팔리면, 내 브랜드 상품인데 특히나 브랜드셀러가 잘 팔리면 아마존에서 그걸 카피할 수 있는 제품이면 빠르게 카피할 수 있는 공장을 수배해서 아마존 베이스로 카피해가지고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식품도 안 하느냐? 식품도 합니다. 네. 온갖 거 다 해요. 네. 식용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스류를 이미 아마존에서 하고 있고요. 네. 생수도 아마존이 하고 있습니다. 공책, 연필도 하고 있고요. 다 해요. 네. 노트도 하고 있고, 네. 마우스 키보드도 하고 있고, 네. 아마존 베이시스로 정말 온갖 다양한 거 합니다.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 되게 이게 불편한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럼 셀러는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마존 내에서는 없습니다. 내가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이어서 아마존이 그걸 카피하면 안 되는,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상표는 의미가 없어요. 왜? 내 상표를 쓰는 게 아니라 아마존 베이시스라는 상표를 쓰는 거니까 상표가 아니라 제품의 특허, 네. 그다음 디자인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것도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아니면 국제 특허, 국제 상표가 국제 디자인 특허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면, 네. 그러면 아마존이 다른 중국 셀러가 카피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도 또 환장을 노리신데, 그게 아니라 아마존이 카피 제품을 만들어서 진해 아마존 베이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팔 수 있습니다. 셀러는 아마존 내에서 이거 대응할 방법이 없고요. 네. 오로지 뭐밖에 없느냐면 두 번째로 여기 써놓은 쇼피파이 스토어를 가지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을 아예 때려치든가 그냥 보면서, 아니면 그냥 아마존과 같이 그냥 부대껴서 시장 점유율, 판매액이 조금씩 판매량이 조금씩, 세일즈 볼륨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냥 말라가든가, 그게 아니면 애초에 내가 내 브랜드 제품이라면 쇼피파이로 스토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키워나가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셀링을 하면서 브랜드 셀러라면 특히나 내 스토어를 쇼피파이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상품을 등록하고 아마존에 세일즈를 하면서 아마존에서 하는 프로모션과 같은 프로모션들을 내 스토어에서도 하고, SNS 채널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글 광고하고, SNS 광고를 하는 등을 통해서 내 쇼피파이의 내 스토어를 홍보해 가면서, 그리고 물론 아마존에 광고하니까 광고비 2배 들고 뭐 이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광고비를 조율해서 내 스토어도 장기적으로 키워나가면서, 어느 정도 키워나가면 아마존의 의존도가 좀 낮아지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타가 좀 많네요. 일단 팔릴 것이 아니라 팔릴 것이고, 장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데, 장기적으로 아마존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하나 드릴 수 있냐면, 올해 8월 30일자로 미국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하던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고 남의 브랜드들만 가져다가 판매하고 있는, 대량으로 사입해서 자신의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용어가, 그 회사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가 8월 30일자로 파산했습니다. 그 회사가 어느 정도냐면 아마존 판매 1위 회사입니다. 총 판매액이 아마존 전체 셀러 1위입니다.
근데 오로지 뭐만 했냐면 남의 제품만 갖다 팔았습니다. 회사는 시스템들을 그거에 맞춰서 잘 갖춰놨고요. 직원 수도 꽤 많아서 몇천 명이나 되고 매출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마존에서 1위 한다고 말씀드렸죠. 전 모든 셀러를 다 합쳐서 아마존 1위 셀러입니다. 근데 올해 8월 30일 날 파산했습니다. 파산한 사유가 당연히 적자가 나서 파산했죠. 미국에서 직원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인건비, 뭐 임대료, 뭐 같은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보다 아마존에서 판매해서 생기는 수익이 더 적으니까. 그럼 뭐 애초부터 이 회사가 아까 수익이 적었는데 적자로 오랫동안 운영했냐? 쿠팡이나 이런 데처럼 아닙니다. 애초에는 순이익을 계속 보고 있었죠. 근데 몇 년 동안 적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테일 셀러들은 내가 정말 커지면 아마존에서 그냥 평생 쭉쭉 잘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충격을 이 회사가 먼저 줬고요. 아마존 셀러 1위, 셀링 1위를 하고 있던 미국 회사가 파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이런 아마존 베이시스를 통해서 사실 꽤 많은 셀러들, 브랜드 셀러들이 자기 브랜드를 단순히 상표만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카피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셀링을 하다가 상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카피 제품들이 등장하는데 그에 대한 걸로 아마존 내에서 타격을 입는데 더해서 아마존 베이시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커다란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는 케이스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브랜드셀러, 아마존에 상표를 등록해서 운영하는 브랜드셀러들이라면 제조사든 아니면 OEM을 생산시켜서 하는 브랜드셀러든 아니면 프라이빗 라벨링만 통해서 하는 브랜드셀러든 간에 브랜드셀러들은 아마존에 100%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토어 이 셀링 채널을 다변화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더해서 쇼피파이로 스토어를 직접 자사몰인 자사 스토어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이걸 키워나가면서 아마존의 의존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마존 베이시스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요. 잘 극복하시고 쇼피파이 스토어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자기 스토어를 성장시켜서 롱텀 비즈니스에서 꼭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시고 장기적으로 비전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